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신 글이고요. 이제 누구나 사연도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연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채택을 해서 영상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이제 제목은요, 서울 똘똘한 한 채가 항상 정답일까요?에 대한 이제 질문이시고, 사연의 본문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의 통찰력 있는 영상을 보며 공부하는 애청자 4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외벌이 가정으로 퇴직은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자가의 김 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운 좋게 부부가 같은 단지 두 채를 분양받아서 안정적으로 지내왔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지금이 자산의 급제를 바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 채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은 광교의 쾌적함과 직주 근접에 만족하며 변화를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닥부님의 가르침대로 10년 내 40억 될 곳, 부자들의 돈이 흐르는 곳으로 올라타야 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고요. 기본 정보, 월 소득, 자산 상세하게 주셨는데요. 40대 부부이고 외벌이시고요. 초등학교가 자녀가 이제 2명이고 수원 광교입니다. 월 소득은 세후 연봉 1억 4천인데 수원 광교의 요 정도 연소득의 외벌이인 걸로 봤을 때는 삼성 쪽 계열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삼성을 다녀봤기 때문에 요 정도 연소득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은 최대 24억인데요. 요거 이제 두 채를 매도했을 때 최대 자산이겠죠. 같은 단지를 2018년에 이렇게 잘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좋은 시점에 분양을 받으셨고 자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지금 걱정이신 건 이거죠. 이제 5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되잖아요. 유예가 되고 되는데 이걸 이제 5월이 아니라 4월이나 3월로 앞당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로 내놓고 좀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채는 일반 과세로 매도가 될 것 같고 한 채는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용 자산이 총 한 24억인데 이거 가지고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 자산을 보면은요, 10년 내 40억 자산 부동산 보유입니다. 평가를 해드리면 지금 순자산 거의 24억이 있기 때문에 10년 내 40억을 만드는 거는 큰 실수만 하지 않고 올바른 갈아타기를 한 번만 하더라도 10년이 아니라 이제 5년, 4년 내에도 그 이상 자산의 볼륨이 형성 가능하다라고 저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고민 내용을 보면 선택지가 하나, 둘,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를 먼저 읽어드리면은 현재 2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상급지로 가면은 4인 가족이 살기에는 평수를 줄여야 하고 남편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서 피로도도 증가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과연 급지 상승분이 이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일까요? 의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두 채를 팔았을 때 서울에 거주하고 투자로서 방배동, 이천동, 문정동 일대를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한 채만 양도를 중과세 전에 하고 광교에 거주를 하면서 성남일대 재개발을 사겠다의 질문이고, 세 번째는 두 차를 다 매도해서 분당을 가겠다. 상록, 우성, 시범, 한양, 파크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분당이 좋은 곳인지는 알지만은 작년 급등 이후에 추경 매수될까 주저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단연 첫 번째로 적으신 내용이 투자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건데 이제 고민이신 거겠죠. 남편분도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본인 사연자 본인께서도 뭔가 좀 확신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두 채를 팔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의견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하고 어떤 상황이 거의 비슷했던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은 이거보다 더 적었었고요. 부동산도 우리는 지금 두 채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연자분이에요. 광교의 아파트를 이제 한 채만 들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우리도 조금 확신에 차서 급지를 좀 갈아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시면 첫 번째를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좀 많이 낮아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거는 선택지 2번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간다라고 하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형 평형이 사실상 조금 뭐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시세가 조금 덜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으로 가시는 것까지는 좋겠고요. 다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이게 재건축이 완성이 된 시점이 너무 뒤란 말이죠. 우리가 5년, 뭐 10년 이내 은퇴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선택지 첫 번째를 하시고 속도가 조금 빠른 상위 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1순위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제가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사례거든요. 시점은 좀 다르죠. 한 23년도 초였습니다. 이 초에 똑같이 광교에 1주택을 갖고 계셨고 삼성을 다니셨던 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분은 23년도 초경에 이 광교에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를 들고 계셨는데, 광교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오르다가 가격이 이 시점에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23년도 경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에 좀 충격이 있었었는데, 그때 매도한 가격이 한 13억 정도의 매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매도를 하고 인근 단지에 월세로 좀 거주를 하셨죠. 보증금을 줄여서 월세를 거주하고 대부분의 이 자본으로 어딘가에 좀 투자를 하셨습니다. 투자를 하셨는데, 어디를 투자를 하셨냐면, 제가 이제 그 시점에 올린 영상들을 뭐 찾아보셔도 손쉽게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반포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반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었고, 전세를 끼고 이제 갭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분이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점에 투자를 하셨는데, 반포의 원벨 사셨죠. 23년도 1월경에는 그 시점이 이제 입주권 단계였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않았었고, 입주를 이제 8월경에 했었죠. 8월경에 했었는데, 그때 사신 금액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금액은 이제 30평대를 사시라고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30평대 금액이 뭐 30억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잡지는 못하셨고, 대신에 이제 20평대, 24평형, 을 사셨는데 한 20억대 중후반 되는 금액에 아마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뭐 13억 정도, 실적으로 이제 월세 보증금 빼면 한 12억 정도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순수 투자금 자체가. 그리고 일부 신용대출도 좀 쓰셨던 것 같고, 원베일리를 사신 다음에 8월에 이제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이런 물건을 샀죠. 20억대 중후반에 샀으니까 지금 시세가 실거래가 아직 뜨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25평형도 실거래가 한 5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이미 뭐 20몇 억, 원래는 순자산이 한 13억이었던 분이 뭐 26억대, 27억대를 사가지고 한 2년 정도 남짓 됐을 때 50억의 자산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급지 상향을 했을 때 자산이 막 2배, 3배, 4배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하셨던 게 우리가 이거잖아요. 10년 내에 40억 부동산 보유지만 이게 10년이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이런 선택지를 했더라면, 뭐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은 부동산을 우리처럼 두 채를 갖고 계셨던 분도 아니고 연봉이 1억 4천도 아니었거든요. 1억 정도 남짓이었고 한 채 부동산만으로도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더 좋죠. 그래서 선택지 1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 남편분의 출퇴근 시간, 뭐 피로도도 증가하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과연 급지 상승분이 이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급지를 갈아타서 뭐 한 2, 3억 정도 버는 거다라고 하면 갈아타지 않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13억의 자산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억 자산가가 됐잖아요. 그죠? 물론 전세금을 빼더라도 거의 한 40억이 넘는 순자산이 되죠. 40억 가까운 순자산을 이렇게 빠르게 불릴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죠. 뭐 출퇴근 시간이나 피로도 증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대출에 대한 이자의 부담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단지가 뭐 두 채를 매도해서 서울에 거주하고 투자로서 방배 브라운과 이천 코오롱 아파트, 문정도 올림픽 뭐 이렇게 후보자를 선정해 주셨는데 뭐 해당 단지가 충분히 좋은 단지는 맞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신축의 아파트의 강세가 더 뚜렷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뭐 신축 같은 경우에 강남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뭐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도 입주하기 전에 여기가 무슨 뭐 48억씩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뭐 84제곱미터면 이제 30평대잖아요. 그 입주권이 실거래된 게 이제 48억에 신고가가 났고 지금 뭐 호가들은 다 5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강남권에 이런 빠르게 좀 신축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우리가 자산 형성을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입주권 상태일 때는 우리가 이제 종부세에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25년도, 26년도 이제 지나면은 26년도에 이제 종부세 중과 이런 것도 정책들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보유세도 많이 증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정권이 뭐 4년간 뭐 남아 있잖아요. 4년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종부세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입주권을 4년 동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종부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잠실 일대에 있는 아파트가 이미 거의 한 50억 정도 한다라고 보면 그 다음 순서는 50억을 찍을 단지들은 곧 이제 신축으로 입주할 단지 중에 있을 건데요. 뭐 서초동 일대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방배동 일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초동 일대가 사실상 방배동보다 조금 더 상위 급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서초동 일대는 우리가 입주권을 한 20억대 중반의 자본으로 이제 사기는 조금 버겁거든요.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초동 일대는 기축이나 이제 구축밖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투자성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방배동 일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구역들이 많진 않지만 몇 개의 구역들은 있어요. 이미 관리처분 인가도 낮고 한 20억대 중반의 자본으로도 우리가 30평대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뭐 해당 일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나와서 총 매수가가 한 평당 한 1억 정도, 뭐 35억에서 한 36억 정도에 결국에는 35평을 취득을 하게 될 텐데 뭐 13구역을 예로 들어 드리면은 이제 관처가 떨어졌으니까 한 4년 후쯤에는 이제 입주거든요.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고 4년 후쯤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시세는 이제 50억이 넘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10년 내 40억 부동산 보유인데 한 4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한 50억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하셨던 선택지의 고민이 뭐 과연 급지 상승분이 이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일까라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자산이 지금 순자산이 어떻게 보면 24억인데 이 자산이 이제 더블 스코어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도 저는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겠죠. 오늘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40대 외벌이시고 세후 연봉이 1억 4천, 굉장히 높은 연봉이죠. 뭐 자녀 2명인데. 광교 아파트 2채이고 부채는 없습니다. 매도 시 순자산은 24억이고 목표가 10년 내 40억 자산입니다. 질문을 3개 하셨는데 이게 Q2하고 Q수는 가능하면 이제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교 2채 매도해서 상급지에 이동하는 건데 5월 전에 한 채를 좀 매도를 하고요. 이미 이제 한 채는 우리가 내놨다라고 매물로 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팔고 나서 나머지 한 채가 이제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강남권을 입주권을 입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제 강남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는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신 뒤에 입주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입주권을 사게 되면은 4년 지난 다음에 완성이 됐을 때 입주를 하면 되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은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 35억에서 36억 총 매수가, 실투자금은 한 25억 이하니까요. 우리 자본 하에서도 잘하면 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4년 뒤에 입주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셨던 10년에 40억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지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